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드릴 종목은 넥스트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차량 관련돼서 영상 처리 및 인식을 하는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리포트 드리는 것들은 넥스트칩을 갖다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종목, 2024년도 하반기를 보고 일단 타겟을 잡아 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때가 아니면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트레이딩하는 포인트로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넥스트칩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고요. 짧게 보면 인기도 상당히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하단에서 계속해서 확장 수축을 해나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스펙은 한 15%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62동평에서 아래로 들어오면 사주고 21평 위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도 그 내용들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대로 계속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또 당분간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높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림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쎄요, 그 주력 업체, 그러니까 메인 기업,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곳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개발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바로 인식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동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2024년도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내용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레벨 2, 3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들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법도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법제화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주가가 쭉 달려갈 거냐? 글쎄,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계속해서 어떤 인지는 됐으니까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주가들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든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간이든 대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그 앞단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렸다 빠졌다 쏠렸다 빠졌다 하는 구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혹시 예를 들면 주식을 잘못 거래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향후의 발전이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오기 마련이니까 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오래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주가는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들 중에 하나는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성장성을 갖다 확보해 놓은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얘기지 모든 주식들이 되돌아오는 것은 다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자, 아무튼 넥스트 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시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주요 내용, 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특수관계 지분율이 지금 45.4%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분이 풀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겠죠.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들 나타날 때까지는 저 지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의 주요는 ISP를 주로 하지 않으면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이것이 지금의 메인 글쎄요 주력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들이 지금 AHD라고 있는데 뭐 글쎄요 그 버스나 이렇게 긴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로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인데 대부분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영상 처리 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짧다고요. 30m 안쪽이라서 실제적으로 고화질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건 우리 넥스트 칩이 가지고 있는 영상 처리 기술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ISP나 AHD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존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ADAS, SOC 이 부분이 상당히 발전되는 그 타임이 올 때 동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타임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 ISP나 뭐 이런 것들은 한 칩셋당 한 4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ADAS SoC니까 아파치 4, 5, 6 여기 가는 것들은 ISP에서 5배 정도 높은 단가를 유지한다고 제가 과거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달러에서 25불 이 정도 가는 것들이 많이 납품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자, 그런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언제쯤이라고요?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잘 말씀드리진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좀 짚어놓고 나서 그전에는 뭐 한다? 그럼 계속 매크로 지표 따라서 상향, 하향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야 뭐 전기차, 스마트카, 당연히 자율주행차 이런 거 성장하는 건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좋은 점과 나쁜 점, 글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중단기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6월까지는 말입니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실적이 그닥 좋진 않아요. 뭐 매출은 나오고 점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 나타나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ISP 이 부분이 좀 단가가 상당히 낮잖아요. 이 부분에 좀 단가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좀 더 좋아질 거고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뉴스는 없고요. 연구 개발비가 조금 오래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하고 세팅이 맞추려면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작업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영업 적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DAS SoC 이 부분에서 연구 인력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ADAS SoC 고성장 이때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연구와 개발을 지속해 나갈 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ISP 쪽에 예를 들면 형편없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국내 자동차 완성차한테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는 연구비 인력 개발에서 조금 아직은 매칭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저 구조가 지금 매출 비중이 ISP가 78% 정도 되는데 HD야 조금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성장하는 부분이. 자, 근데 앞으로는 ADAS SoC 부분이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50%, 2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영업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그건 2025년 정도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우리 성장성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걸 얼마만큼 부여해야 되냐.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제외한다고 하면 피어 그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뭐 가원칩인가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피어 그룹들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지금 우리 넥스트칩 같은 경우 주가도 상당히 높고요. 어쨌든 영업이익이나 매출 나오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ADAS SoC를 갖다 취급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해외에는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사양이나 속도에 맞춰주기 위한 서비스 속도, 예, 다른 외국 기업들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들이죠. 보통 하나 예를 들면 장비를 세팅하거나 튜닝하거나 뭐 이렇게 센싱 튜닝하고는 과정들 속에서 AS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새롭게 튜닝을 또 진행하는 과정들이 발생이 될 때 몇 개월씩 걸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절대 안 하죠. 동사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에 다 작업이 끝납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또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져 있습니다. 오랜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상당히 중요할 거고 I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먹었어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상당히 깊숙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와서 지금 레벨 2, 3에는 이 ISP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과거와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앞단에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센싱하고 인식하고 들어와서 이슈 앞에서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슈에 인클루딩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일체화되지 않겠으니까 버그가 덜 나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 시위에 같이 첨부돼서 들어가는 ISP는 좀 단가가 높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 앞에 1세대 제너레이션 이 부분이 사용되고 2세대 제너레이션 칩이 사용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높은 수익성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것들이 레벨 3에서 4 넘어가는 이 과정 단계인데 그게 바로 에이다스 SOC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쪽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지. 보통 보면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하는 속도를 보면 2027년, 8년 이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레벨 3까지 넘어가는 건 2025년까지는 대부분 완성을 해야 되는 것들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거 어쨌든 뭐 카메라 사양도 많고요, 칩도 많은데 보통 지금 그 이미지 센서를 갖다 분석해 줄 수 있는 그 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갖다 예를 들면 보통 카메라가 보통 3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몇 개 있습니까? 한 3, 4개 있을 겁니다. 그것들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칩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날로그 하이 디피니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나 트럭 이렇게 좀 차량 거리가 좀 차량 자체 길이가 긴 것들 그걸 다 디지털로 하게 되면 디지털은 긴 거리를 영상 중성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영상 중성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뭐 중간 장치도 필요하고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데 고해상도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HD 같은 경우는 시장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단점일 거긴 하지만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트럭이나 버스 같은데 다른 나라 또 사실은 요거 뭐 어떤 중소형 좀 아주 대형 선박은 아니긴 하겠지만요. 그죠? 어느 정도 큰 선박에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중소형 선박 말입니다. 자, 특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200m까지 이게 전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웬만한 대형 요트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ADAS SoC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시스템 위에 칩을 갖다 직접 예를 들면 다이렉트 심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ISP는 물론 CPU, NPU, 뭐 AI 기능 하나의 시스템 반도체로 구현하는 것 이것들을 갖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은 지향하는 바는 다 맞겠죠.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도달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볼 땐 동사의 주가는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해낼 거라 저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보행자 인식 기능을 좀 해야 되고 차선 인식해야 되고 차량으로 접근하는 물체도 인식을 해야 되고 주행 가능한 도로 영역 인식 사물의 깊이를 계산한 것 색으로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 승용차, 트럭, 자전거 등등 이런 것들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있는 칩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것이 아파치 4, 5, 6 나가는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화가 돼야지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가는 것들은 아마 그들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요. 좀 더 상세한 도면을 한번 살펴보면 유럽에서 2024년도부터는 신차의 레벨 2하고 3 ADAS를 의무화시킨다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뭐 중국 같은 경우 2025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가 주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각 나라별로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자체 생산하는 나라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레벨 수준까지 올라가야지만 어떻게 실증 비즈니스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진행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출이 나가거나 그럴 때 해당이 되는 것들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점차적으로 선진국도 해서 점차적으로 후진국으로도 나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문제는 분명히 맞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빨리 구현시켜 나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칩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치 4 시리즈, 요 에이다스 시리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지금 생긴 칩이라고 생각하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NPU를 장착해서 딥러닝까지도 진행을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딥러닝까지 진행하고 나는 그런 기술까지 좀 진행하는 것들을 갖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6에서는 GPU까지 장착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걸 카메라가 지금 현재 ISP 같은 경우는 4개의 카메라가 작동되는 걸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칩이 고도화되면서 8개의 카메라, 채널 카메라 입력되는 것들을 갖다가 동시 처리 가능할 수 있는 칩까지 능력이 개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가 보통 12개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저런 거 하나 정도면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전방에 달려있는 것과 후방에 달려있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칩이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면 그만큼 뭐가 많이 걸립니까? 처리하는데 칩에서 부하가 걸리게 마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끔 가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그런 처리가 좀 뒤로 딜레이 되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엔 큰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넥스 칩이 성장해 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지금 넥스칩의 아파치 제품들이 잘 팔려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2025년 정도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이제 주가들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한 5월쯤이 아마 가장 또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 5월, 6월. 뭐 세리메이가 있긴 하지만 내년엔 총선도 있고요. 그쯤에서 또 포인트 잡으실 분들은 포인트 잡으시고, 트레이딩에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일단 아무 크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 대단히 큰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시그널이나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런 사이클대로 움직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확장 수축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이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마다가 어디에요? 대부분 61이평 아래, 61이평 아래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다음 포인트 보실 때는 어디로 보셔야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올라왔다가 눌리는 구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더 올라가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이런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한 건 122평과 61평 사이에서 우리 공략해주는 포인트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이 글쎄요, 제가 저 트렌드로 보게 되면 12월 말쯤부터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주기를 좀 살펴가시면서 거래 나가시면 상당히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왜 분석해 드리냐면, 지금 또 매수 잡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뭐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닥을 한 번 더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고점 찍고 와서 헤드샷 한 번 친 적이 있잖아요. 여기 수급이 과도하게 쏠린 거. 이거 다 아니라니까. 실제로 이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구간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정리 작업이고 하나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넥스칩 같은 경우는 다음번 121이평 근접이면 더 좋겠죠. 그쯤에서 수급의 환경이나 매크로 지표 보고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 12월 말부터 1월 중순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되신 대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리포트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